매달 30만 원을 1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는데 계좌를 열어보니 불어난 수익이 커피 몇 잔 값이었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잔액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가 붓는 돈과 돈이 벌어오는 돈이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월급날마다 이체 알림이 뜨고 1년이 지나 잔고를 열면 원금은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칸에 찍힌 숫자는 주말 카페에서 두세 번 쓰면 사라질 금액입니다. 앱을 조용히 닫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회의가 밀려온 그 장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돈이 벌어오는 자본소득이 더 커져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지점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 뒤에 오는지, 그리고 그 시점을 앞당기는 단 하나의 변수가 무엇인지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양동이를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는 작은 샘이 달려 있습니다. 매달 붙는 한 바가지는 월 납입금 30만 원, 50만 원 같은 금액이고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은 투자 수익입니다. 샘은 고인 물의 깊이에 비례해서 세집니다. 처음에는 고인 물이 거의 없어서 몇 방울만 솟고 그 몇 방울이 바로 커피 몇 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지쳐서 양동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물을 계속 부어 수위가 차오르면 어느 날 내가 붓는 한 바가지와 바닥에서 저절로 솟는 물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 순간이 양동이의 절반을 돈 스스로 채우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 왜 금액과 상관없이 10년인지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연 7%를 가정하고 매달 50만 원, 즉 연 600만 원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자산이 8,651만 원에 이르는 순간 연 7% 수익이 정확히 1년 납입금 600만 원과 같아집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10년 1개월입니다. 그 달부터는 원금 600만 원에 수익 600만 원이 더해져 매년 1,200만 원씩 자산이 늘어납니다.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회의 중에도 일하는 동료가 생긴 겁니다. 그 동료는 야근 수당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쉬는 달에도 양동이 바닥에 샘은 같은 비율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노동이 유일한 소득원에서 벗어나는 첫 달입니다. 월 500만 원을 넣는 사람과 월 5만 원을 넣는 사람도 시작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10년입니다. 월 500만 원을 넣으면 목표 기준선이 연 6천만 원 수익으로 필요 자산이 8억 6,050만 원으로 10배 높아지지만 매달 채워 넣는 속도도 정확히 10배입니다. 양쪽이 상쇄됩니다. 시드머니가 없어서 월급이 적어서 소용없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납입 금액은 그 시점에 쥐고 있는 자산의 절대 금액만 바꾸고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꾸지 못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불리한 것은 도착 시점이 아니라 도착했을 때 양동이에 담긴 물의 양입니다. 시간을 사는 가격이 월 5만 원이든 월 500만 원이든 시계는 같은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한 번에 지우려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2026년 한국 증시를 보십시오. 상반기에 코스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붐을 타고 101% 폭등해 9,000점 선을 돌파했습니다. 계좌가 2배로 불어난 화면을 보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기 쉬운 반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만에 22.19%가 빠졌습니다.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역대 3위 월간 하락폭입니다. 28년 동안 단 6번 발동됐던 서킷 브레이커가 상반기부터 7월 사이에만 9번 울렸습니다. 거래가 멈추는 사이렌이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과거 28년치보다 더 자주 울린 겁니다. 폭등의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빚으로 따라간 계좌가 먼저 부서졌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반대매매는 상반기에 7배로 늘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반대매매 금액은 1월 18억 원에서 6월 163억 원으로 791%가 증가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계좌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되면 그 사람은 다시 10년을 쌓을 근로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한 번에 두 바가지를 붓는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양동이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시장이 한 번 출렁이면 반대매매가 지난 10년의 누적 시간을 단숨에 0으로 리셋합니다. 복리의 최대 적은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 강제 중단입니다. 이제 복리가 실제로 열리는 3단계 문턱을 시간 순서로 보겠습니다. 1단계는 방금 말한 10년 1개월, 1년 수익이 1년 납입금을 따라잡는 시작점입니다. 2단계는 18년 8개월입니다. 이때 누적 총수익이 내가 넣은 누적 총원금을 추월합니다. 월 50만 원 기준으로 총 자산 약 2억 2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수익입니다. 계좌를 열면 참아온 고통, 주말 약속 취소와 차 변경 포기 대신 자산이 스스로 불어난 숫자가 보입니다. 투자가 인내에서 관찰로 바뀌는 달입니다. 그동안 참은 것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만든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3단계는 30년입니다. 월 50만 원을 연 7%로 넣으면
총 자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원금 1억 8천만 원, 수익 4억 원입니다. 내가 넣은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셈에서 나온 물입니다. 그런데 이 5억 8천만 원 중 21년에서 30년 사이 마지막 10년 구간에서 전체의 57%인 3억 3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앞에 20해가 양동이의 수위를 만들고 뒤에 10해가 그 수위로 셈을 폭발시키는 구조입니다. 1억 단위로 쪼개보면 속도가 더 선명합니다. 1억까지 11년 2개월, 200만까지 17년 6개월로 추가로 6년 4개월, 3억까지 21년 11개월로 추가로 4년 5개월, 4억까지 25년 3개월로 추가로 3년 4개월, 5억까지 28년 1개월로 추가로 2년 10개월입니다. 초반 1억은 11년이 넘고 후반 1억은 3년도 안 걸립니다. 같은 1억인데 시간이 반의 반도 안 드는 비대칭입니다. 초반이 느린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후반이 빨라지기 위한 수위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미루는 비용을 사람 2명으로 보겠습니다. 30세에 시작한 A씨는 30년을 넣어 60세에 5억 8천만 원을 갖습니다. 40세에 시작한 B씨는 20년을 넣어 60세에 2억 5천만 원을 갖습니다. 원금 차이는 10년치 6천만 원입니다. 최종 자산 격차는 3억 3천만 원으로 원금 차이보다 5배가 넘습니다. 두 사람이 60세에 나란히 계좌를 열면 늦게 시작한 쪽은 원금을 덜 넣어서가 아니라 폭발 구간을 통째로 못 받아서 뒤처집니다. 10년 늦게 시작하면 앞쪽 10년이 잘리는 게 아닙니다. 복리가 가장 사납게 터지는 뒤쪽 10년이 통째로 삭제됩니다. 10년을 미룬 대가가 원금 6천만 원이 아니라 자산 3억 3천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10년을 앞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우고 있습니까? 댓글로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이제 그 시작점을 실제로 줄이는 유일한 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연 5%면 14년, 연 6%면 11년, 10개월, 연 7%면 10년 1개월, 연 8%면 8년 10개월입니다. 단 3%포인트 차이로 시작점이 5년 이상 줄어듭니다. 14년과 8년 10개월 사이에는 5년이 넘는 출근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월 납입금인데도 비용만 줄이면 시작점이 5해 가까이 앞당겨집니다. 그 3%를 테마주나 레버리지로 밟아서 만들려는 건 위험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 연비를 높이듯 세금과 수수료를 아끼는 쪽이 유일한 안전한 가속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는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한 상품에서 난 손실이 다른 상품의 이익을 깎아주기 때문에 세금이 총액이 아니라 남은 순이익에만 붙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고 한도를 넘는 이익에도 15.4% 대신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그 이상이면 13.2% 공제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900만 원을 넣고 148만 원을 돌려받으면 실납입액은 751만 원입니다. 시작부터 16.5% 수익률을 깔고 가는 셈입니다. 매년 계좌에서 떼이던 배당소득세 15.4%가 원금에 남아 계속 굴러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에서 5.5%만 부담합니다. 그 차이만큼 셈의 수압이 매년 덜 깎입니다. 그런데 복리에는 그림자가 3개 있습니다. 흔히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1925년 미국 저축대부회사 권고 문구에 1988년부터 아인슈타인 이름이 임의로 붙었습니다. 복리는 신앙도 마법도 아닙니다. 잔인하고 정직한 곱셈입니다. 이름을 빌려 신화로 포장할수록 사람들은 곱셈이 아니라 기적을 기다립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 양동이에는 물이 한 바가지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30년 뒤 5억 8천만 원은 연 2.5% 물가 상승을 가정하면 현재 가치로 약 47.7%, 대략 2만 8천만 원의 구매력입니다. 명목 잔액의 절반 이상이 물가에 깎인다는 뜻입니다. 물가도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예금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변동성 드래그입니다. 연 7%는 확정 수익이 아니라 30년 평균값입니다. 원금이 50% 떨어진 뒤 50% 오르면 본전이 아니라 75%가 됩니다. 100이 50이 되고 50이 다시 50% 올라도 75에서 멈춥니다. 심한 변동성은 실제 복리 수익을 깎아먹고 매일 리밸런싱하는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평균 수익률이 같아 보여도 출렁임의 폭이 크면 도착 자산은 더 작아집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인간 심리입니다. 10년 안에 오는 폭락장에서 공포에 팔고 대세 상승장에서 남과 비교하다 무리하게 빚을 내면 복리의 연결고리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시장의 양동이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양동이를 엎는 손이 문제입니다. 고리를 한번 끊으면 시작점은 다시 10년 1개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시작점까지 완주하려면 할 일은 다음 4가지입니다. 월급날 다음 날 자동이체로 통장에 돈이 머무는 시간을 없애십시오.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이미 양동이로 옮겨져 있으면 쓰려는 유혹이 계좌에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무리한 월 100만 원으로 몇 달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편안한 월 30만 원으로 10년을 지속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속이 끊기는 순간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시작점은 다시 멀어집니다. 편안한 금액이 수학적으로 더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금액이 유일하게 10년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장기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이어서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을 채운 뒤 그 다음 ISA를 씁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꺼낼 가능성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 ISA를 먼저 여십시오. 언제 쓸 돈인지가 계좌의 순서를 정합니다. 오래 묶을 수 있는 돈일수록 환급과 과세 이연이 세매 수압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파킹 통장에 생활비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따로 빼두십시오. 시장 바닥에서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팔면 그게 바로 복리를 끊는 반대매매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 비상금은 수익을 노리는 돈이 아니라 복리를 유지하는 보험료입니다. 바닥에서 팔지 않으려고 따로 빼둔 현금이 10년 1개월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B2는 원천 차단입니다. 강제 청산은 수익률을 깎는 수준이 아니라 쌓아온 시간을 삭제합니다. 한 번의 반대 매매가 커피 몇 잔을 참아온 10년을 통째로 되돌립니다. 그 지름길은 도착을 앞당기지 않고 출발선을 맨 처음부터 다시 긋게 만들 뿐입니다. 워런 버핏 자산의 99%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고 90% 이상은 65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